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선 책거리로 돌아온 옛다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동화책을 가지고 왔어요. 짜잔! 아시나요? 나무가 된 아이. 무려 남유아 작가 책입니다. 남유아 창작 동화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계절에서 나왔어요. 남유아 작가님 책은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적 있죠? 짜잔! 다이웰 주식회사 SF 소설 읽기 모임에서 수요일마다 하는, 그래서 같이 읽게 됐던 책 중에 하나, 그리고 거의 초창기, 한 SF 2년이 좀 넘었는데, 거의 초창기에 이제 국내 여성 작가들이 쓴 SF들을 한번 쭉 살펴보자 해가지고 단편집을 읽고, 여기에 남유아 작가의 국립존엄보장센터라는 글이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이것도 리뷰 영상에 올라와 있죠. 그랬었는데, 그 분을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책 읽기 좀 전에 선생님이 이제 모임에 같이 참여를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요즘에도 이제 바쁘신 일정 빼고는 간급적이면 이제 같이 이제 수요일마다 오셔가지고 같이 온라인상으로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 이 책 내고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화집을 내셨거든요. 나무가 된 아이. 그래서 동화도 쓰시네 하고 읽어봐야지 했는데 이게 2월 말 정도에 나왔는데 곳에 2세를 찍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벌써 2세를 찍었다고 막 이러면서 막 부랴부랴 막 이렇게 읽게 된 책이에요. 또 소설이 길다고 또 누군가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자,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이 책은 한 초등 고학년, 5, 6학년 정도를 타겟으로 만들어진 책인 것 같고, 한 청소년, 한 중학생 정도까지도 쭉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양육자들, 엄마,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든 책입니다. 작가 소개 갈게요. 글쓴이 남유아. 작가가 되고 나서야 내 꿈이 작가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꿈을 갖기보다 꿈을 꾸기 좋아하는 아이였으니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해 상상하기를 좋아합니다. 미래의 여자로 제5회 과학소재 장르문학 단편소설 공모 우수상을, 푸른 머리카락으로 제5회 5하고 연결이 많이 되시나봐요. 한낙원 과학소설상을 받았고, 소설 다이웰 주식회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SF 작가로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 동화도 쓰신다고 하시고, 이런 책들도 나오고, 무려 사계절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래갖고, 또 이제 되게, 무슨 어떤 이제 작품을 쓰셨지? 그러면서 이제 막 봤는데, 재밌어요. 보통 막 동화책, 그러면 아름답고, 막 이렇게 막 교훈적이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남유아 작가님의 색깔, 묘하게 이렇게 잘 어우러진 그런 동화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뒷표지로 가면 표제인 나무가 된 아이, 여기에는 6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 나무가 된 아이에서 따온 글귀가 들어있네요. 그 아이는 교실 한가운데서 나무가 되어버렸어. 손끝에서 나뭇잎이 돋아나고 가느다란 팔목이 갈색 나무 껍질로 뒤덮이더니 실내화를 신은 발은 뿌리가 되고 동그란 얼굴은 우듬지로 변해갔지. 한 번만 뒤로 돌아봐. 그 아이가 자신을 찾아줄 단 한 명의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이런 글이 뽑혀 있어요. 이 책에 실려있는 6편의 동화는 되게 인상적이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온쪽이, 나무가 된 아이, 뇌 엄마, 착한 마녀의 딸, 구멍난 아빠, 웃는 과면, 이렇게 6편의 작품이 올라와 있고, 온쪽이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뒤바뀐 세계 같아요. 우리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눈 2개, 코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좌우 대칭인 이런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세계에는 한쪽이라고 해야 돼, 반쪽이라고 해야 되나? 반만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온쪽이라고 해서 되게 뭔가 우리가
기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취급을 받는 상황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온쪽이 했을 때 했을 때는 약간 뭐랄까 기생수? 그래서 왼손 뭐였죠? 왼손인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약간 들기도 했는데 온쪽이는 눈 2개, 귀 2개, 팔 2개, 다리 2개. 어쩌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됐을까? 완전히 이렇게 확 이렇게 그냥 평범한 정상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탁 바꿔놨을 뿐인데도 그러네. 이런 생각. 그리고 뭐 4월은 이제 장애인의 날 이런 날이 있기도 한 4월인데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땠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단편이었어요. 이렇게 각각의 단편들마다 앞에 딱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딱 이렇게 몇 줄로 딱 이제 키가 되는 문장? 이런 거, 인상 깊은 문장을 탁 이렇게 던져주면서 시작을 하는데, 나무가 된 아이는 팔순이가 나무가 됐다. 2반 현우는 무당벌레가 되어 날아갔고, 3반 수아는 청설모가 됐다던데, 우리 반 팔순이는 나무가 된 것이다.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왜 됐을까? 아무튼 막 왕따 된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겪게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막 그 폭력의 그런 부분들이 막 구체적이거나 막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은데, 그 어떤 피해자가 된 왕따였던 아이가 이제 겪었을 어떤 외로움, 슬픔, 속상함, 아픔,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되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탁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판타지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들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것들이 되게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작품 내 엄마라는 작품인데, 엄마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길쭉한 원통 모양의 유리관 속에 둥둥 떠있는 연분홍색 뇌가 떠올라. 내 엄마가 아니고 뇌의 엄마. 그래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엄마가 신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제 뇌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뇌로 이제 어느 가까운 미래에는 뇌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까지 벌어지고,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떤 그런 관 같은 거에 담긴, 유리관 같은 거에 담긴 그 뇌만으로 존재하는 엄마하고 대화도 하고 사랑도 하고 소통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엄마라는 건 어떤 걸까? 여기서도 근데 아빠는 맨날 일하러 가시고 화성으로 일하러 가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빠라는 존재란 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참 가정에서 보기 어려운 존재다 막 이런 생각도 언뜻 들기도 하고 그랬었고요. 착한 마녀의 딸. 그림도 되게 멋지죠. 그림은 황수빈 작가님이 그리셨어요. 바이올린은 착한 마녀의 딸입니다. 네, 의외로 이 6편의 그러니까 작품을 읽고 나면, 관계에 대한, 친구에 대한, 그런 시선? 친구 있음, 친구 없음,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어떤 조직, 어떤 집단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든 관계라는 이름으로든 어쨌든 위치가 지어지게 되는데, 쉽게 아이를 사귈 수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친구를 정말 많이 이렇게 사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런, 알아서 막 착착 잘 이렇게 사귀는 친구들이야 뭐 알아서 하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의 마음을 참 잘 잡아냈다 뭐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약간 외향적이지 않은 친구들, 혹시 제가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못 사귀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구멍난 아빠. 처음에는 검지가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였다. 아빠의 가슴에 난 구멍 말이다. 무슨 말이지? 아빠한테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예요. 목욕탕에 아빠랑 갔다가 서로 등 밀어주다가 보니, 이 상황을 이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림 나오죠. 아빠의 가슴이 뻥 뚫려서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앞에 뻥. 그래갖고,
아빠는 이 사실을 알까? 막 이러면서 쭈뼛쭈뼛 하다가 알고 봤더니 아빠와 엄마가 이제 뭐 이제 가정 상황에서 어떤 큰 어떤 경제적인 사고를 당해서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갈등이 일어나 있는 상황. 그래서 아빠가 사업을 말아먹게 되고 뭐 그것 때문에 엄마가 이제 속상해하고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가정 배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엄마의 가슴은 더 크게 뻥 뚫려 있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 그래서 어른이라는 아이의 눈에 비친 어른의 세계, 이거를 구멍난 아빠, 구멍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은 호러. 남녀 작가가 호러 되게 좋아한다 그랬는데 웃는 가면이라는 제목이에요. 지금은 그 아이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미소만으로 우리 반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까지 사로잡았던 아이. 이거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생각해보면 뭔가 잔상이 나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 인싸가 된 어떤 그런 존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숨겨진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인데 6편인데 되게 흥미롭게 오랜만에 동화집을 읽었는데 남녀 작가 이런 글도 쓰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뒤에 저자의 말이 있었어요. 작가의 말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SF 소설 작가로 먼저 만났지만, 작품으로 먼저 만났지만,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이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이지. SF도 쓰고, 그냥 소설도 쓰고, 동화도 쓰고, 막 이런, 소설도 쓰고, 동화도 씁니다. 제가 어떻게 동화를 쓰고 있는지 스스로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기억조차 지워진 채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동화 쓰는 일을 사랑합니다. 어떤 일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 참 멋지지 않아요? 어제보다 더 나은 동화를 쓰기 위해 오늘도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 어느 날 도서관에서 가방 한가득 동화책을 빌려오면서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숨어있던 그 아이, 12살의 나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12살인데. 그 아이는 여러 가지 꼬리표, 해시태그를 달고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엉뚱한 해시태그, 괴짜, 이상한, 외계인, 4차원. 저는 인싸여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긴 한데, 이런 식으로요. 제게 붙은 해시태그들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학스러웠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요. 하지만 때로 이상하다는 말을 들을 때면 저는 그야말로 이상한 기분에 쌓이곤 했습니다. 송충이를, 무당벌레 알을, 지렁이를 좋아하는 게 이상한 일일까? 레이스 달린 원피스보다 오빠가 입던 낡은 스웨터를 좋아하는 게 이상한 일일까? 집에 놀러온 친구들에게 정성껏 분해한 인형다리를 먹어보라고 하는 건? 이건 좀 이상할 수도. 가로에 찝찝 이렇게 넣었어요. 저는 늘 이상한 아이, 다른 아이였고 그런 저에게 아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제외하고요. 맨 처음에 나온 온쪽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회에서 보면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 있겠죠. 여기도 그 얘기 나오네요. 엄마만은 언제나 괜찮다고, 너는 특별한 아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온쪽이의 수엄마처럼요. 지금의 제가 나쁜 생각을 누르며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랑하는 엄마 덕분입니다. 그렇구나. 나무가 단 필순이도, 그걸 지켜보는 아이도 모두 제 어린 시절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동화를 쓰면서 12살의 나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목소리가 나와 비슷한 아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이방인이라는 말의 뜻도 모른 채 이방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소곤소곤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2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 벌써 제세에 들어갔다는. 많은 아이들과 양육자들, 학교 선생님들이 읽어보면 참 좋겠다 싶은 동화책입니다.